엄마가 애를 키워? 당신 나이가 몇인데? 재문의 목소리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웠다. 그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엄마를 향해 고함쳤다. 제발 우리 인생 좀 망치지 마세요!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혜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아들을 바라봤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재문아, 엄마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는 뭐가 어쩌고요? 엄마 나이가 56이에요. 56!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재문은 엄마의 손목을 거칠게 쳤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재문아.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 3년 전 정혜진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요양병원 야간 간병, 낮에는 반찬가게 주방 보조, 저녁엔 배달일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쉬는 날이 없었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힘드시죠? 잠깐 쉬세요. 요양병원 복도에서 동료 간병인이 말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허리도 아팠다. 그래도 잠들기 전엔 항상 아들들 생각을 했다. 재문이가 취직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재문은 취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전부 엄마에게 쏟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동네 도서관에 갔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다. 책을 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 있고 싶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조용히 한 남자가 앉았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남자였다. 그는 책을 펼쳤지만 읽기보다는 창밖을 자주 바라봤다. 혜진도 그랬다. 책을 펼쳐놨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눈빛이 따뜻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요즘 자주 와요. 혼자 있기 싫어서. 그 한마디에 혜진은 왠지 울컥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나처럼. 저도요. 남자는 빙그레 웃었다. 저는 윤태훈이라고 합니다. 정혜진이요. 그렇게 둘은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뒤로 혜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갔다. 태훈도 그랬다. 둘은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책을 읽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혜진은 그 시간이 좋았다. 혜진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태훈이 작은 봉지를 건넸다. 이거 호떡인데요. 하나 드실래요? 혜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다. 따뜻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혼자 먹기엔 많아서. 둘은 나란히 앉아 호떡을 먹었다. 혜진은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따뜻한 걸 나눠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눈가가 뜨거워졌다. 태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저는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아들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 잘 크는 거 보면 보람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 혜진은 말을 멈췄다. 재문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태우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10년 전에. 그러셨군요. 애가 없어서 그 뒤론 정말 혼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 자주 와요. 사람 소리라도 들으려고. 혜진은 태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깊은 외로움이 보였다. 자신과 똑같은, 저도 그래요. 사실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태훈이 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혜진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 씨,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요. 혼자 있기 싫을 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혜진과 태우는 이제 도서관을 넘어 가끔 동네 산책을 했다. 강변을 걷기도 하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다. 혜진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요? 글쎄요, 사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 먹이느라 제 입맛은 생각 안 해봤거든요. 태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찾으세요. 혜진 씨가 좋아하는 거. 그 말에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태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혜진 씨, 저 혜진 씨가 좋아요. 혜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56살에 이런 말을 듣다니.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저도 혜진 씨랑 비슷한데. 그래도, 혜진 씨,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저도 좋아요. 태훈 씨. 태훈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혜진은 몸이 이상했다. 자꾸 속이 메스꺼웠다. 어지럽고 입맛도 없었다. 감기인가? 그냥 넘기려다가 동료 간병인이 말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요. 한번 병원 가보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결국 태훈이 걱정하며 말했다. 혜진 씨, 제발 병원 한번 가봐요. 나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그제야 혜진은 보건소에 갔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정혜진 씨, 들어오세요.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죠? 그게 요즘 불규칙해서 잘 모르겠어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임신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혜진은 귀를 의심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혜진 씨,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나이 56에? 그럴 리가 제가 지금 몇 살인데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드물긴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혜진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꿈인가? 혜진은 보건소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은 계속 떨렸다. 가슴은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있었다.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고? 남편이 죽고 나서 혜진은 한 번도 엄마가 될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미 두 아들을 다 키웠으니까. 인생에서 그런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56살에 다시 엄마가 된다고? 혜진은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 거기 있었다. 작은 생명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 엄마가 늙어서. 태훈에게 말해야 했다. 혜진은 며칠을 고민했다. 어떻게 말하지? 태훈은 뭐라고 할까? 놀라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결국 일주일 뒤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훈 씨 할 말이 있어요. 태훈은 혜진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인가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태우는 멍하니 혜진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순간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 씨. 그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태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60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혜진 씨, 이 아이는 우리한테 온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혜진도 울었다.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에서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다. 그날 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혜진 씨, 저랑 결혼해요. 우리 이 아이 함께 키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혜진은 아들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재무는 요즘 더 예민했다. 취업에 또 떨어졌고 대출 이자도 밀렸다고 했다. 그런 아들에게 엄마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혜진은 한 달을 고민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어느 날 혜진은 재문을 불렀다. 재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재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앉았다. 뭔데요? 저기 엄마가. 빨리 말해요.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엄마가 임신했어. 재문은 멍하니 엄마를 쳐다봤다. 뭐? 임신했다고. 지금 석 달째야. 재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몇 초 뒤 폭발했다. 미쳤어요. 재문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 56이에요, 56.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재문은 소파를 발로 찼다.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재문아, 엄마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는 무슨 아이? 지금 당장 없애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순 없어. 왜요? 왜 없애요? 엄마 혼자 키울 거예요? 아니야. 태훈 씨라고
아빠가 될 사람이 있어. 재무는 비웃었다. 아빠, 지금 무슨 드라마 찍어요? 엄마가 애를 키워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재무는 엄마에게 다가가 손목을 거칠게 쳤다. 제발 우리 인생 좀 망치지 마세요. 혜진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아팠다. 재무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반드시. 재무는 그 뒤로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혜진은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재무나 엄마야. 밥은 먹고 다니니? 재무나 화풀이해도 돼.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자. 하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혜진은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태훈이 있었으니까. 혜진 씨, 괜찮아요.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 아기만 생각해요. 태훈은 혜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만 자라줘. 혜진도 따라 웃었다. 태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다. 혜진은 오전에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다. 아기는 건강했다. 태훈은 기뻐하며 혜진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에요. 우리 아기 잘 크고 있네. 그러게요. 점심은 국밥집에서 먹었다. 태훈이 혜진에게 계속 반찬을 건넸다. 많이 드세요. 요즘 입맛 없다고 했잖아요. 고마워요, 태훈 씨. 혜진은 행복했다. 재문이 떠났지만 태훈이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태훈은 혜진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오늘 저녁에 또 올게요. 저녁은 제가 차려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혜진 씨는 쉬어야 해요. 태훈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 이따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혜진은 태훈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오후 4시.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혜진은 받았다. 여보세요? 정혜진 씨 맞으시죠? 윤태훈 씨 보호자신가요? 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혜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심정지, 태훈 씨가? 아니야. 말도 안 돼. 혜진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 의사가 나와 조용히 말했다. 유족분이시죠? 유족? 혜진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길에서 쓰러지셔서 바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안 돼, 안 돼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유족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곧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유족실로 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앉으려다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훈 씨,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안 돼요, 안 돼. 장례식장. 혜진은 혼자였다. 태훈에게 가족이 없었다. 친척도 멀리 있었다. 결국 혜진이 혼자 장례를 치렀다. 빈소는 조용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혜진은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다. 태훈 씨 미안해요. 내가 임신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 때문에 당신이 너무 기뻐해서 심장이 무리했나 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떡해요. 이제 나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혜진은 영정 사진 속 태훈을 바라봤다. 태훈은 웃고 있었다. 따뜻하게. 태훈 씨 보고 싶어요. 장례를 치르고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 텅 빈 마음. 혜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재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태훈은 죽었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뱃속에 아이만 빼고. 혜진은 배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아빠를 못 지켰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키울 거야. 반드시. 챕터 5 바다 냄새 나는 마을. 혜진은 결정했다. 이 동네에 더 있을 수 없었다. 재무는 돌아오지 않았고 태우는 죽었다. 이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혜진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리고 태훈의 사진 한 장. 태훈 씨나 떠나요. 아이 낳고 새로 시작할게요. 혜진은 동해안 작은 항구 마을로 갔다. 그곳은 조용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바다 냄새가 짙게 났다. 사람도 많지 않았다. 혜진은 항구 근처 낡은 원룸을 얻었다. 월세 30만 원. 방은 좁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여기서 아이를 낳자. 혜진은 항구 시장에서 일했다. 생선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혜진을 고용했다. 임산부가 무슨 일을 해? 몸 상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저 일 안 하면 못 살아. 혜진은 생선을 손질하고 얼음을 나르고 가게를 청소했다. 배가 불러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엔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다. 가끔 생선 한 토막을 구워 먹기도 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밥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해. 어느 날 밤 진통이 왔다. 으윽. 혜진은 배를 움켜쥐었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아직 아닌데. 하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혜진은 핸드폰을 집어들어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 임산부인데 진통이 와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다. 금방 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참아. 보건지소. 혜진은 작은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전부였다. 큰 병원이 아니었지만 혜진은 감사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혜진은 이를 악물고 힘을 줬다. 으아. 그리고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아가야.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았다.
정말 작았다. 손바닥만 했다. 아들이에요. 혜진은 아기를 안고 울었다. 태희야, 넌 태희야. 태훈 씨의 이 우리 태희. 아기는 작은 손으로 혜진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혜진은 그 순간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태희는 천천히 자랐다. 혜진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생선 가게, 식당 설거지, 가끔 청소일까지. 태희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시장 구석에서 혼자 놀았다. 종이박스를 집 삼아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혜진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태희를 안아줬다. 엄마 왔다. 우리 태희 잘 있었어? 응. 태희는 웃었다. 해맑게. 혜진은 그 웃음을 보며 버텼다. 태희가 5살이 됐을 때 혜진은 태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노트에 한 장씩. 태희야, 오늘 엄마는 생선 100마리를 손질했어. 손이 아팠지만 내 얼굴 생각하니까 괜찮았어. 엄마가 늙어서 미안해.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혜진은 편지를 쓰며 울었다. 태희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오길 바랐다. 태희는 10살이 됐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웠다. 태희는 컴퓨터에 푹 빠졌다. 엄마, 나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 프로그래밍? 응. 컴퓨터로 뭔가 만드는 거. 혜진은 웃었다. 그래. 엄마가 책 사줄게. 혜진은 한 달치 생활비를 아껴서 프로그래밍 책을 샀다. 중고였지만 태희는 기뻐했다. 엄마 고마워. 태희는 밤마다 책을 읽었다. 코드를 따라쳤다. 조금씩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런 태희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구나. 태희는 18살이 됐다. 키가 훌쩍 컸다. 혜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태희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대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계속 배웠다. 엄마, 나 앱 하나 만들었어. 앱?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쓸 수 있는 앱. 태희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큰 글씨, 간단한 버튼. 이거 누르면 병원 예약도 되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줘. 복잡하지 않게 만들었어. 혜진은 눈물이 났다. 태희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태희는 웃었다. 엄마 보고 만든 거야. 엄마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20살. 태희는 시니어 케어 앱을 공모전에 출품했다. 전국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혜진은 걱정했다. 떨어지면 어떡하니? 괜찮아, 엄마.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데 태희가 대상을 받았다. 상금 5천만 원. 정부 지원금 2억 원. 멘토링 프로그램 1년. 혜진은 시상식장에서 울었다. 태희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혼자 절 키운 엄마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엄마는 늙은 나이에 저를 낳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이 앱은 엄마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혜진은 객석에서 엉엉 울었다. 그 시각, 서울 구로구 낡은 고시원. 재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코인으로 다 날렸다. 대출은 연체됐다. 전세 사기까지 당했다.
이제 남은 건 이 좁은 방뿐이었다. 젠장. 재무는 핸드폰을 켰다. 구인구직 앱, 야간 콜센터 상담원 모집, 시급 1만 2천 원. 재무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밖에 없네. 그는 지원 버튼을 눌렀다. 2주 후, 재무는 콜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짜증나는 고객들, 욕설과 협박. 야, 이 새끼야.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가만 안 둬. 재무는 이를 악물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밤, 재무는 상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케어 고객센터입니다. 아, 네. 앱 사용법 좀 물어보려고요. 할머니 목소리였다.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하세요? 영상통화 기능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화면 오른쪽 위에 카메라 아이콘 보이시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 이거요? 눌러볼게요. 재무는 모니터를 켰다. 고객 정보가 떴다. 이름 정혜진. 재무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정혜진? 엄마. 그 순간 영상 통화가 연결됐다. 화면에 엄마가 나타났다. 나이 든 얼굴, 주름이 가득한,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그리고 옆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단정한. 재무는 숨이 막혔다. 엄마가 화면을 보며 웃었다. 아, 연결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가 말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가 카메라를 봤다. 재문과 눈이 마주쳤다. 재문은 마우스를 떨어뜨렸다. 저 사람이 그때 그 아이. 다음 날, 재문은 시니어 케어를 검색했다. 기사가 쏟아졌다. 시니어 케어, 정부 지원 사업 선정, 고령자를 위한 ICT 혁신, 젊은 CEO 화제, 30대 청년, 엄마 위에 만든 앱으로 국가사업단에 사진이 있었다. 태희였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엄마가 있었다. 정혜진. 재무는 기사를 읽었다. 인터뷰 내용. 휴. 이 앱을 만든 계기가 뭔가요? A. 제 엄마요. 엄마가 늙은 나이에 저를 낳았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저를 지켜줬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재무는 화면을 끌 수 없었다. 기사는 계속됐다. 태희 대표는 홀로 항구 마을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생선 가게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고 태희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그의 성공은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재문의 손이 떨렸다. 내가 버리라던 그 아이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재문은 며칠을 고민했다. 엄마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굴을 볼 자격이 없었다. 그때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버리라던 그 아이가 지금 엄마를 지키고 있잖아. 재무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뭘 한 거지? 2주 뒤, 재무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재문이야. 연락해도 될까? 답이 없었다. 재무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미안해. 엄마, 한 번만 만나줘.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다. 재문아,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카페로 나올게. 재문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눈물이 났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카페. 재문은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엄마가 들어왔다. 재문은 숨을 멈췄다. 엄마는 나이가 들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가 재문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재문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엄마. 엄마가 재문을 바라봤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재문은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문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40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날 용서해. 엄마는 재문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난. 엄마는 재문을 안아줬다. 재문아, 넌 내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재문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1시간 뒤, 재문은 눈물을 닦고 물었다. 태희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잔잔하게 웃었다. 태희는 착한 아이야.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 아이가 그렇게 성공했다며. 응, 엄마는 믿어. 태희가 처음부터 특별하다는 걸. 재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이한테 비하면. 엄마가 재문의 손을 잡았다. 재문아, 비교하지 마. 너는 너야. 태희는 태희고. 하지만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재문은 눈물을 또 흘렸다. 엄마, 난 정말 괜찮아. 엄마가 믿어줄게. 그날 저녁, 재문은 태희를 만났다. 시니어 케어 본사 앞. 태희가 나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재문은 멀리서 태희를 바라봤다. 내가 버리라던 그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태희가 재문을 봤다. 잠시 멈칫했다. 형이시죠?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재문이야. 태희는 조용히 다가왔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오늘 만났다고. 재문은 입을 열 수 없었다. 태희가 먼저 말했다. 형, 저 형 원망 안 해요. 뭐? 엄마가 그러셨어요. 형도 힘들었을 거라고. 그때 형도 어렸다고. 재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태희가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재문은 울음이 터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희는 형의 어깨를 토닥였다. 형,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해요. 엄마도 그러고 싶어 하세요.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정말.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엄마, 재문, 태희. 오랜만에 모인 가족. 엄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이니. 재문은 밥을 먹으며 울었다. 태희는 엄마에게 반찬을 더 올려줬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우리 태희 효자네. 재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태희야, 형이 너무 미안하다.
태희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형.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재문아, 태희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그걸 잊지 마. 재문과 태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달 뒤, 재문은 태희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단순 업무였지만 재문은 열심히 했다. 형, 오늘도 수고했어요. 응, 너도. 재문은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태훈 씨 감사합니다. 엄마를 지켜줘서. 재문은 작게 중얼거렸다. 저도 이제 잘할게요. 그날 밤, 엄마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태훈 씨 보이세요? 바람이 불었다. 우리 태희 잘 컸어요. 착하게. 당신 닮아서. 엄마는 웃었다. 재문이도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이 반짝였다. 태훈 씨, 고마워요. 당신이 준 아이 제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벌은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선택한 길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바람이 불었다. 엄마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태희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내일 아침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엄마는 쪽지를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 잘 키웠어. 정말 잘 키웠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과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 인생은 참 신기하죠. 우리가 선택한 길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